요즘 증시를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고변동 종목은 크게 오를 때는 좋지만 빠질 때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성장주와 함께 배당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변동성을 버티게 해줄 좋은 배당주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SK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6개월 만에 217.4%나 상승이 나왔죠. 오늘 8% 하락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큰 상승입니다. 지금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도 그만큼 커진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봐도 상황은 비슷하죠. 연초 이후 수익률이 127.2%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만큼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대단한 상승이죠. 다만 삼성전자는 순수 반도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은 작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변동성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 200% 오르는 동안 끝까지 버틴 개인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1년간 개인 투자자 지분 기준으로 회전율을 계산해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평균 보유기간은 2.8개월이고 SK하이닉스는 1.4개월에 불과했는데요. 결국 주가는 크게 올랐지만 그 수익을 온전히 가져간 개인은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혹시 두 종목을 1년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정말 강심장입니다. 왜 투자를 오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루에도 주가 수익률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SK하이닉스는 6월 9일에 15.9% 급등했었고 한 달도 안 돼서 7월 2일에 14.6%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변동성이 작지 않죠. 특히 SK하이닉스의 회전율이 더 빠른 건 그만큼 흔들림이 컸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보며 끝까지 버틴 투자자가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종목 하나를 볼게요. 삼성생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올해 주가 수익률은 134.2%로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회전율을 계산해보면 삼성전자보다 평균 보유기간이 2개월 더 길고 SK하이닉스와 비교해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변동성은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는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배당이라고 봅니다. 삼성생명은 꾸준히 3에서 5% 정도 배당을 지급해왔고 배당 성장률도 20%대로 꽤 높은 편이죠. 주가가 흔들려도 배당을 받으며 기다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3개 기업에 각각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가만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배당까지 함께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정말 더 안정적인 선택지인지 그리고 버티는 힘이 될 수 있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에 3개 기업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SK하이닉스가 217%로 압도적이죠. 1억 원이 3억 2천만 원까지 불어난 겁니다. 정말 부러운 수익률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변동성입니다. 3억 2천만 원에서 주가가 10% 빠져도 하루에 3,200만 원이 사라지게 되죠. 일주일 변동성이면 직장인 연봉에 가까운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상 배당금을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해지는데요. SK하이닉스는 107만 원, 삼성생명은 425만 원입니다. 배당금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에 배당금이 20% 증가하면 내년에는 500만 원 넘게 됩니다. 이렇게 배당이 쌓이면 주가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큰 수익이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견뎌야 될 무게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를 좋게 보고 투자했지만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고 매도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배당주를 함께 들고 있었다면 흔들리는 구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반도체를 매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투자한 성장주를 더 오래 들고 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안에 안전판이 될 배당주를 만들어주자는 의미입니다. 최근 2년간 국내 배당 기업들도 체질 개선이 꽤 진행됐는데요. 늘어난 배당금만 7조 원이 넘습니다. 작년에는 50조 원 넘는 돈이 배당금으로 지급됐고 배당 성장률도 11%까지 높아졌습니다. 평균이 이 정도라는 건 그보다 훨씬 빠르게 배당을 늘린 기업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부터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까지 다양해졌죠. 그만큼 국내 기업들도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기사들의 주인공을 보면 대부분 금융주입니다. 배당 여력과 자본 정책이 뒷받침되는 업종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진심인 은행들은 이미 2022년부터 배당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분기 배당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지주 회사들의 올해 1분기 배당금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4대 은행 모두 배당금을 증가시켰는데요. 주당 배당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1145원이고요. KB금융보다 2원 더 많았는데 왠지 경쟁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주가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더 중요한 건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냐죠. 성장률로 보면 신한금융지주가 가장 높았습니다. 배당금은 29.8%나 올렸는데요. 상당히 파격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주주 환원율도 50%를 넘긴 거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도 20% 후반대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주주 환원 흐름이 확실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당주라고 해도 주가 수익률을 배제하면 안 되겠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가장 좋은 기업은 신한금융입니다. 배당 성장률도 가장 높았는데 주가 수익률까지 1위를 차지했죠. 그렇다 보니 배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2.8%입니다. 우리금융이 4.8%로 가장 높았지만 배당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덜 올랐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리금융은 배당 성장률도 가장 낮았습니다. 배당주는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고르면 안 되고요. 배당을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 주가가 그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은행 다음으로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금융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인데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 증권사 실적도 함께 좋아집니다. 거래 금액이 늘고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운용 수익까지 개선되는 구조죠. 앞으로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가 계속된다면 증권사의 호황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대세 상승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 흐름의 수혜를 받는 증권사를 함께 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우량 증권사 중 배당률 탑5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이 5.51%로 가장 높고 삼성증권도 5%대로 높은 편입니다.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도 4.5% 수준이면 충분히 양호하죠. 증권 업황이 좋아지면서 배당 매력도 함께 올라간 모습입니다. 여기서 배당금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면 우선주를 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곳 중에서 우선주가 있는 곳은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대신증권입니다. 세 곳 모두 배당률이 6에서 7%로 높은 수준입니다. 배당 기업에 투자할 때는 과거에도 배당을 잘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NH투자증권의 배당 내역을 보면 몇 차례 동결이 있었지만 다행히 문제될 만한 배당 삭감은 없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은 1,823원인데요. 보수적으로 1,800원을 잡아도 배당 성장률은 38%에 달합니다. NH투자증권의 주가를 보면 이미 많이 올랐는데요. 작년에 2만원 수준이었는데 주가가 어느새 3만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함께 증가하니까 주가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죠. 다만 최근에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배당 매력이 유지되고 실적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 조정이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부담되는 분들은 ETF로 접근해도 좋은데요. 금융 ETF 중에 분야별로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은행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면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 있고 금융주 중에서 고배당에 집중하고 싶다면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증권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코덱스 증권이 있는데요. 투자 기업과 비중을 보고 내게 맞는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코덱스 증권 ETF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증권주 흐름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금융 고배당과 은행 고배당은 투자 기업이 겹치는 게 많아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 타이거은행 고배당과 코덱스 증권이 비슷한 수준이고 코덱스 금융 고배당은 조금 낮습니다. 배당률로 보면 타이거은행 고배당이 3.53%로 가장 높은데요. 배당금을 더 받을 것인지 주가 수익을 더 챙길 것인지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숫자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2일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수익률로 보면 코덱스 증권이 51%로 압도적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요. 배당도 1월 단가로 계산해 봤는데요. 그 결과 타이거은행 고배당이 449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코덱스 금융고배당이 352만 원이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주가 수익률과 배당금의 순서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을 함께 들고 있다면 배당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전략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볼게요. 국내에 상장된 배당 ETF를 모두 필터링해보면 총 314개가 나옵니다. 단기간에 정말 다양한 배당 관련 ETF가 등장한 건데요. 선택지가 많아진 건 좋지만 오히려 고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ETF 수만 늘어난 게 아닌데요. 배당 관련된 ETF의 순자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1조 원도 안 됐었는데 올해 벌써 10조 원이 넘었죠. 하반기가 되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배당 ETF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상장 배당 ETF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시드금리 같은 안전자산형 상품이었고 그 다음은 커브드콜 ETF였습니다. 60개나 되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상품이 매력적인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커브드콜 ETF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배당률이죠. 배당률 탑5를 보면 플러스 고배당 위클리 커브드콜이 25.4%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원금 회수 기간이 4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배당률을 믿고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본주와 커브드콜 상품의 주가 차트를 비교해보면 뭔가 이상하죠? 플러스 고배당주는 연초 대비 20.9% 상승했는데 커브드콜 상품은 오히려 마이너스 2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배당률이 25%라고 했지만 이미 6개월 만에 원금이 그만큼 녹아내린 셈이죠. 겉으로 보면 높은 배당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가 하락이 그 배당을 모두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왜 두 상품의 주가는 이렇게까지 벌어진 걸까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브드콜의 배당 구조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배당은 고배당주 기초자산을 따라가기 때문에 본주와 비슷하고요. 문제는 추가 배당을 만들기 위한 코스피 200 콜옵션 매도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크게 오르면 이 상품은 수익의 일부를 포기해야 되는 구조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콜옵션 매도 비중이 100%에 가까운 상품이라서 상승장에서는 본주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높은 배당률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대가로 주가 하락과 상승 제한이 함께 발생한 겁니다. 이미 커브드콜 상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보유한 ETF는 괜찮은지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어떤 옵션을 얼마나 매도하느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배당률 탑5 종목의 콜옵션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모두 코스피 200 콜옵션 매도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졌나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부 구조를 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5% OTM 매도 비중 30%, ATM 가변형까지 방식이 다양하죠. 이 구조를 하나하나 모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설명보다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배당을 받고도 내 자산이 실제로 늘어나느냐죠. 그 답은 수익률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보면 타이거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가 85.6%로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액티브 상품인 만큼 시장 흐름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죠. 총보수는 다른 커브드콜 상품보다 약 0.1% 정도 높은데요. 하지만 수익률 격차가 이 정도로 크게 벌어졌다면 0.1%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커브드콜 ETF는 배당금과 함께 운용 방식과 실제 성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이거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의 주가 차트를 보면 흐름이 정말 아름답죠? 여기서 배당 내역까지 함께 보면 더 인상적입니다. 작년 배당금을 70원에서 200원까지 올렸었고 올해는 500원까지 더 높아졌는데요. 주가만큼 배당금도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커브드콜 상품의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서 드러납니다. 아직은 보여지는 게 없는데요.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 배당과 주가 방어를 잘 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국내 커브드콜 상품은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높은데요. 이유는 실제 배당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도 전체 배당금 중에서 건보료가 포함되는 비중은 3.8% 수준입니다. 배당은 받았지만 건보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죠. 그래서 지역가입자처럼 배당소득 1,000만원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2,000만원 이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타이거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현재 기준으로 받는 배당금은 월 134만 원입니다. 분명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정도로 은퇴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긴 어렵죠. 그래서 이 배당금을 바로 쓰지 않고 계속 재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이 다시 원금이 되고 그 원금이 또 배당을 만드는 구조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생활비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지금부터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2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배당금을 31개월 동안 재투자하면 목표에 도달합니다. 약 2.6개월이 걸리는 셈인데요. 다만 먼 미래의 물가 상승까지 감안해보면 목표 배당금을 조금 더 높게 잡는 게 좋습니다. 월 300만원은 5.2년, 400만원은 6.9년, 500만원은 8.3년이 필요합니다. 계산상으로 10년 안에 은퇴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커브드 콜과 성장주를 함께 가져간다면 자산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목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재투자하는 겁니다. 목돈 기준으로 계산했으니 이번에는 적립식으로 보겠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투자하면 8.8년 뒤에 월 300만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투자금을 늘리면 시간은 당연히 줄어드는데요. 다만 투자금을 2배로 늘린다고 기간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계산해보면 약 3년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수준이고요. 목표 현금 흐름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시간도 길어집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성장주와 배당주를 함께 배분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배당률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나빠지는 상황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이번에는 배당률이 내려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줄어들고 목표 도달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월 3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1억원 투자 기준으로 5.2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배당률이 2%씩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배당률 14%에서는 6.9년, 12%에서는 9.3년, 10%에서는 13년이 걸립니다. 최악의 경우는 목표 도달 기간까지 2배 이상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건데요. 배당률이 높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투자한 커브드콜 상품이 계속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요. 배당률 유지 판단 기준은 다음 4가지입니다. 결국 이 기준들의 결과는 배당금과 시세 차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배당금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본주와 주가 방향이 다르게 움직인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분기에 한 번씩 국내 배당주를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큰 변화가 있으면 다시 또 컨텐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가 투자한 ETF가 배당을 만들면서 자산도 잘 지켜내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급등락이 반복되는 요즘 증시를 보면 이번 파도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파도는 계속 오는데도 꼭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할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럴 때일수록 작게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현금이 생기면 시장의 흔들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파도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도움되는 피터 린치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왜 소유하는지 알아야 한다입니다. 계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